전체 1등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동안 상상하고 있던 그런 모든 특성들이 이제 그래핀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약간 야심이 보이셨어요 지금.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병희라고 하고요. 서울대학교 화학부의 교수이자 지금 그래핀 스퀘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핀 스퀘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신소재 그래핀 꿈의 물질이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이 그래핀을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 먼저 그래핀이 뭔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흑연의 한 층에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필로 부드럽게 써지는 이유가 흑연이 한 층 한 층 벗겨지면서 이제 부드럽게 써지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래핀을 한 층을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2004년 정도에 그 러시아 출신 영국 과학자들이 스카치 테이프로 그래핀을 처음 분리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죠. 그래핀은 한마디로 탄소로 만든 물질인데 육각형 벌집 모양을 이루는 탄소가 원자 한 층으로 존재하면서 굉장히 특별한 특성을 가지는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럼 그래핀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요? 일단 그래핀에서 움직이는 전자가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도도가 굉장히 좋고요. 또 육각형 벌집 모양이 굉장히 튼튼해서 기계적으로도 강하고 그러면서도 원자 한 층이기 때문에 투명하면서도 유연하고 또 전기를 통하면 열도 잘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상상하고 있던 그런 모든 특성들이 이제 그래핀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꿈의 물질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할 때 스카치 테이프를 이제 이용해서 발견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저희도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흑연을 뗐다 붙였다 수백 번을 반복하면 그래핀을 분리해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물론 거의 한 20분 정도 띄었다 붙였다 한 다음에 그 웨이퍼에 문질러서 한 찾는데도 한 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한 조각 찾으니까 그래핀이라는 물질로 실험을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얘를 실용적으로 쓴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그게 흑연에서 분리해낸 그래핀이 크기가 굉장히 작다고 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실용화가 되려면 크기를 키울 수 있어야 하는데 그 크기를 키울 수 있는 또 기술을 개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 연구실에서 처음 한 것이 뭐냐면 이거를 흑연에서 쪼개서 만드는 것을 탑다운 방법이라고 하는데 계속 작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얇은 원자 한 층을 얻을 수 있지만 또 크기 또한 작아지니까 실용성이 떨어지는데 저희는 얇은 원자 한 층의 두께를 이제 유지하면서 촉매를 이용해서 넓게 키우는 방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화학 전기 증착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흔하게 쓰이는 기술이고요. 메탄가스를 원료로 하고 그 다음에 구리 기판을 촉매로 해서 1000도씨 정도에서 합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수십 센치, 미터 스케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실용화가 가능한 그래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처음에 딱 개발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저희가 합성을 해서 그 전도들을 재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있어서 전기가 흐르더라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원자 한 층이니까 당연히 눈엔 안 보이죠. 전기가 흐르는 걸 보고 뭔가 합성이 됐구나. 그리고 실제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예전엔 보이지 않던 그래핀을 눈에 보이는 A4 사이즈로 처음 키웠을 때 이게 화학적으로 가능하구나. 인류의 기술이 많이 진보를 하긴 했지만 원자 한 층을 다루는 기술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질이 존재하는 자체도 신기했고 또 그런 것을 이렇게 크게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왔다는 게 굉장히 기뻤습니다. 보니까 논문도 인용이 엄청 많이 되셨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09년에 낸 논문이 그 이후에 화학 분야에서 전체 1등입니다.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1등이고요. 그만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저희 논문을 보고 이제 연구를 따라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10,000번 이상 됐으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학문적으로는 중요한 업적이긴 하지만 거기서 멈춘다면 또 의미가 없을 거고 지금 이렇게 회사를 통해서 실용화돼서 실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간 야심이 보이셔서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교수님의 그 기술로 그래핀을 만드는데 그 크기의 제약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한테 식빵도 구워주시고 저희 날씨도 추운데 좀 따뜻하게 해주실 거라고 들었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토스터인 거죠, 교수님? 예, 일단 토스터는 기능 중에 일부이고 이제 여러 가지 요리도 할 수 있고 고기도 구울 수 있고 한데 오, 이제 오늘은 네. 토스터 기능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거 어떻게 구우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보통 토스터기는 빵이 구워질 때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익는지 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핀이 일단 투명하기 때문에 열이 나면서도 빵의 굵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뒤집을 필요 없이 양쪽을 한꺼번에 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활짝 핀 다음에 이제 빵을 이렇게 여기 놓고요. 그럼 지금 여기에 다 그래핀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건가요? 예, 요 유리가 이제 2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샌드위치 돼 있어서 저희가 그래핀을 직접 만지는 건 아니고 유리를 통해서 이제 열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덮고 난 다음에 네. 키게 되면 한 2분에서 2분 30초 정도면은 빵이 구워지게 됩니다. 근데 뭐 일단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보통 그 토스터기에서는 이제 빵이 마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중의 토스터기 중에는 물을 보충을 해주는 좀 고급 토스터기도 있는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이 빵 안에서 나오는 습기를 계속 머금고 있어서 속은 촉촉하고 이제 겉에만 바삭하게 익습니다. 그래핀에서 나오는 특유의 파장이 그 얼음하고 수분을 특히 잘 데우거든요. 곧 올 설날에 전을 굽고 싶으면 이제 뒤집지 않아도 한꺼번에 되고요. 상상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전에는 투명하면서 열을 내는 것이 뭐 있긴 했지만 이렇게 300~400도까지 올라간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나중에는 인덕션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데나 펼치기만 하면 이제 조리를 할 수 있는 거죠. 휴대성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캠핑용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요게 소비 전력이 한 600와트 정도로 보통 주방에 쓰는 전열기구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휴대용도 가능할 것이고 교수님 쇼호스트 같이 말씀을 아, 진짜 잘하시네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속은 촉촉하고 겉에만 바삭하게 익고 와. 냄새가 좀 스물스물 나고 있죠. 네네네네네. 예. 그래서 빵이 색깔이 아. 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요리는 먹는 것이 아니다 이제 보는 것이다 제가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카피 같은데. 보시면 빵에 이제 그 물을 아직 머금고 있고 겉은 바삭하고요 네. 양쪽에 한꺼번에 거시고 겉은 카사카 속은 굉장히 이제 습기가 잘 남아 있습니다. 겉바 속촉이네요. 예, 굉장히 뜨겁고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펼쳐 놓으면 여기에 커피도 같이 놓고 식지 않고 요리를 할 때는 한 뭐 250도 그다음에 음식을 데울 때는 80도 정도로 해서 테이블에서 같이 온 가족이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여기서 그럼 온도 조절도 되고 예, 시간 조절. 타이머도 되는 네. 거네요. 나중에는 휴대폰이랑 연결을 해서 연동을 해서 우리가 휴대폰에 저장된 레시피로 그대로 요리를 해주고 그런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 먹어봐도 되나요? 그럼 들어줘도 됩니다. 예. 겉은 바삭하고 진짜 촉촉해. 네. 맛있어요. 예, 맛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저희가 네. 올 초에 CES에서 거의 한 빵 1000개를 꽂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나오냐고 제품이. 거의 제빵사들이셔서 네. 저도 전문가가. 근데 진짜 맛있네요. 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런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요? 예, 이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게 이제 라디에이터죠. 예, 예. 지금 여기서 계속 엄청 뜨거운 기운이 계속 나오고 예, 있거든요. 거긴 아까부터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선 계속 적외선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에도 따뜻하고 이 뒤쪽도 따뜻하고 아, 다른 라디에이터는
굉장히 밝은 색이 나오잖아요. 붉은색. 가시광선인데 가시광선부터 뭐 근적외선, 중적외선, 원적외선이 나오는데 네. 가시광선하고 근적외선은 실제 온도를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지 않고 좀 낭비되는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래핀에서는 중적외선과 원적외선이 많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굉장히 난방에 효과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에너지를 조금 10%에서 최대 30%까지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에너지 효율도 높고 그래핀이 들어가 있는 투명한 장점을 갖다가 네.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여기다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결합을 했고 또 위에 있는 디스플레이에서 반사된 영상이 불꽃처럼 보이지만 저 불꽃이 실제 불꽃이 아니고 홀로그램 불꽃입니다. 불날 염려가 전혀 없고요. 네네. 또 불멍도 할 수 있고 또 불꽃 모양도 많이 바꿀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를 저희가 CES에 출품을 했는데 최고요. 예, 최고 혁신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사실 뭐 요즘 기후위기, 탄소 중립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 라디에이터 개발이 가지는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핀을 만드는 원료가 메탄가스입니다. 메탄가스는 잘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와 더불어 이제 온실가스로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메탄가스를 합성을 해서 그래핀을 만들고 또 부산물로는 수소가 나옵니다. 앞으로 굉장히 청정 에너지, 저탄소 이 그 트렌드에 잘 맞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에너지 효율 좋고 탄소 저감에서 좋고 수소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향후에 뭐 ESG나 환경에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핀이 또 그런 환경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바이오, 의료 쪽에도 쓰일 수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핀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뭐 2, 3나노 크기 1나노가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의 크기니까 굉장히 작은 크기죠. 그렇게 만들면 이제 독성이 없어져서 이제 우리가 그런 바이오 용도를 쓸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한 2014년도부터 존스홉킨스 대학교 등과 연구를 해서 그래핀 중에 가장 작은 물질을 그래핀 양자점이라고 하는데 그 그래핀 양자점이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원인 단백질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풀어서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동물 실험에서 이제 밝혔고요. 그것도 이제 유명 저널에 나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바이오그래핀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거기서 차근차근 뭐 동물 실험, 전임상, 뭐 이런 임상 이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그거 말고도 그래핀의 상용화를 위해서 하실 그런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를테면 열을 나는 거는 사실 가깝게는 뭐 조리 가전, 난방 가전도 있지만 반도체 공정 중에도 열을 굉장히 균일하게 내야 되는 공정이 있고요. 또 전기 자동차에도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뭐 전기 자동차는 엔진이 뜨겁지가 않기 때문에 뭐 요즘 같이 눈이 많이 오고 추울 때 뭐 눈이 내리거나 하면 그 눈을 녹인다던가 습기를 없앨 때 전기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때 그래핀을 이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제습이나 제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또 배터리를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의 표준 부품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적어도 20개 회사 이상의 이제 그래핀이 적용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에 연결해서 저희 10년 뒤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0년 뒤에는 물론 이 기술이 한국에서 제공되기는 하겠지만 좀 글로벌 시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통하는 곳은 미국이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가장 첨단 기업들들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의 주류를 바꾸고 어떤 퀀텀 점프를 이루었던 혁신들은 이제 미국에서 실현이 됐거든요. 시작은 한국에서 할 수 있지만 전 그래도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제자들과 이제 그래핀 스퀘어에서 키워낸 우리 인물들이 한 20개 회사를 만들어서 대표가 돼서 정말 이 그래핀이라는 기술을 세계화하고 널리 퍼뜨리는 그런 이제 시기가 아닐까 10년 후면 아직 결실은 완전히 맺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에게 그래핀이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선물이고요. 만약에 창조주가 있다면 주기율표에 많은 원소들을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4주기 원소가 이제 게르마늄, 실리콘, 다 반도체 소재입니다. 그 위에 탄소가 있고요. 탄소 위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기율표에서 찾을 수 있는, 인류가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탄소라고 생각하는데, 그 탄소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그런 특성을 가진 게 그래핀이고요. 근데 그래핀이 수십 년간 감춰져 와 있다가 2004년에 지구상에 나왔고, 근데 그거를 저희가 우연히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됐고,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생각되고 운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래핀은 저의 운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